안녕하세요. 서기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실제 여러분들께서 포토샵을 쓰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레이어라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레이어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빈 문서를 하나 준비하겠습니다. 파일에서 new, 이 캐릭터 창은 잠깐 닫고요. 파일에서 그 new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가로 폭을 제가 400 정도로 줬고요. 그 다음에 높이를 300에 이 리졸루션 부분을 72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흰색으로 설정을 했고요. 예, 이때 OK를 하죠. 됐습니다. 이렇게 빈 문서가 만들어졌고요. 여기 백그라운드라고 보이시죠? 예. 이 배경 레이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작업하실 때 가장 밑바탕이 되는 레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다가 여러분들께서 직접 그으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직접 하지 않는 이유는 배경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다른 작업을 하고 싶기 때문이죠. 레이어를 하나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하단에 보이시는 이게 뉴 레이어라는 기능인데요. 클릭을 해보면 빈 레이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이어 1이라고 나와 있죠. 이건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름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여기다가 어떤 붓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럼 제가 붓이라는 레이어로 이렇게 이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브러쉬에서 이렇게 직접 그려보고요. 그리고 브러쉬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다고 했었죠. 좀 독특한 브러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풀립 같은 거 효과 낼 수 있는 브러쉬인데, 이 크기는 대괄호 여는 거, 엔터 왼쪽 두 번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줄일 수가 있거든요. 예, 여기다가 제가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거는 제가 한 손으로 타이핑 하려니까 힘들어요. 네. 풀이라는 레이어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컬러를 제가 이렇게 녹색으로 지정했고요. 두 번째 컬러도 녹색인데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 색이 기본적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거보다는 좀 더 어두운 색으로 지정할게요. 됐죠? 이 상태에서 누르고 계시면서 이렇게 옮겨보세요. 그러면 풀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풀 같나요? 아니라고요? 예. 그러면 네, 다시 제가 일반적인 브러쉬로 다시 바꿔볼게요. 이런 브러쉬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브러쉬 크기 키우실 땐 대괄호 오른쪽에 거 누르시면 된다 그랬죠. 예, 제가 이 부분에다가 다시 이제 붓 레이어에다 칠하고 싶다. 그럴 땐 붓을 클릭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을 땐 언더 브러쉬 툴 클릭하시면 됩니다. 색깔을 이런 색으로 고르도록 할게요. 그걸 이용해서 여기다 이렇게 칠했어요. 예, 다 칠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게 뭐냐면, 보세요. 풀이라는 부분이, 풀 부분이 어떻게 돼 있죠? 예, 붓이라는 것보다 위쪽에 있죠. 여기서. 레이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아래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위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풀이 제일 위에 보이고, 붓이 그 다음이 백그라운드가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격자 무늬로 돼 있죠. 이건 투명하다는 거거든요. 즉, 풀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가 투명하니까 아래쪽에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순서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바꿔보시면 안 보이게 되죠. 다시 이렇게 위로 올리시면 또 바꿔보실 수도 있고요. 좋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약간 수정을 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을 그려보도록 하죠. 예, 구름은 약간 회색이니까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고, 네. 구름이라고 이렇게 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제가 회색으로 구름을, 구름 같나요? 아니라고요? 예, 그래도 할 수 없죠, 뭐. 예, 구름이래요. 네. 이렇게 구름이고요. 레이어를 또 하나 해가지고 이 위에다 이제 해를 그려볼게요. 해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셀렉션 툴에서 엘립티컬 마퀴 툴이라는 거 보이시죠? 클릭해서 이렇게 블럭 설정을 해서 가지고 해 같은 경우엔 안쪽은 약간 빨갛게 칠하고요. 바깥쪽은 죄송합니다. 제가 색깔을 지금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인데 여기가 안쪽이 되고 여기가 바깥쪽이 돼야 되는데 색깔이 좀 바뀌었어요. 그럴 땐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툴에서 보시면 레디얼 그라디언트 툴이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서 이렇게 누르고 계시면서 바깥쪽으로 가시면 해가 그려진대요. 예, 해 같아요. 예, 좋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보시면
해라는 게 어때요? 구름보다 앞쪽에 있죠? 이건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렇게 좌우로 바꿔보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해보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클릭한 다음에 제가 사각형으로 이 부분을 지정했어요. 아까 뒤쪽에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잠깐 먼저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필요 없는 레이어는 지우실 수도 있지만 잠시 안 보이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가 안 떴다. 레이어를 꺼버리시면 없어진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끄실 수도 있어요. 그 상태에서 제가 이 필요 없는 부분은 지우고 싶어요. 그럼 사각형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기를 지금 풀이라는 레이어를 눌러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 절대 안 지워집니다. 붓이라는 부분을 반드시 클릭을 해서 딜리트를 해야지 현재 레이어만 지우는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야지 이렇게 지워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푸른색 바다 같은 느낌을 나게 하고 싶다. 그럴 땐 파란색으로 바다가 이런 색이 맞나요? 네.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툴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반듯하게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예, 색깔이 두 개가 비슷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나를 좀 더 밝게 해서 조절을 해볼게요. 예, 원 형태로 돼서 그랬던 거군요. 예, 선 형태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게 좀 더 그럴싸한가요? 네,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그라디언트 도구도 작업할 때 쓰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닷물이 있고 어쩌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그려지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강의는 절대 교환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름도 있고 해도 있다. 그럼 제가 해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옮길 땐 이래가지고 클릭하시면 해가 옮겨지죠. 그럼 구름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 이래가지고 클릭해서 이렇게 옮기시면 구름만 옮겨져요. 근데 해하고 구름을 같이 옮기고 싶다. 그럴 땐 이제 제가 구름을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요 버튼 보이시죠? 요걸 클릭을 해보면 이제 두 개가 링크가 된 거예요. 그럼 그냥 이렇게 누르고 이동하시면 두 개가 같이 옮겨집니다. 네. 여기서 조금 더 이제 한 가지를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제가 사각형을 하나 풀하고 이렇게 구름 사이에다 이 레이어를 별도로 하나 추가했고요. 사각형을 하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색깔을 좀 칠해 볼게요. 이렇게 약간 다른 색으로 칠해 볼게요. 보라색 형태로 칠할 때는 Alt 키를 누르고 계시면서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네, 이렇게 다 칠해집니다. 방금 선택했던 영역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아주 재밌는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풀이라는 거 위쪽에가 사각형이 보이시죠? 그럼 이 중간에서 Alt 키를 누르고 계시면서 중간으로 딱 가시면요, 이상하게 좀 바뀔 거예요, 모양이. 예, 아이콘의 모양이 바뀌죠? 이때 클릭을 해보세요. 예, 그러면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게 거꾸로인데, 예, 약간 좀 잘못했어요. 이 풀이라는 레이어를 위로 올릴게요. 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보라색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아래쪽 사각형이 있는 거고요. 그 위쪽에가 풀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런 실수는 애교로 봐주실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아래쪽에 사각형이 있고 그 위에가 풀이 있는데 이 사이에서 Alt 키를 누르고 계시면서 클릭.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엔터로 들어간 듯한 형태로 바뀌면서 풀이 원래 있을 땐 어디에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있는데 아래쪽 도형에만 보이죠? 즉, 이 도형 부분에만 위쪽 레이어를 보이게 하라. 이럴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다시 한번 Alt 키를 누르고 계시면서 클릭하시면 취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필요 없는 레이어는 클릭하셔가지고 지워버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레이어들은 여러 개를 하나로 묶어서 관리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게 바로 여기 보시면 이제 폴더 개념인데 뉴 셋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폴더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셋이라고 해서 여러 개의 레이어를 하나로 묶을 수 있거든요. 제가 셋을 두 개를 만들게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의 레이어는 땅이라고 만들고요. 네, 또 하나의 레이어는 하늘이라고 만들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해를 끌어다가 하늘에다 갖다 놓고요. 구름도 끌어다가 하늘에다 갖다 놓고, 풀도 끌어다가 땅에다 갖다 놓고, 붓이 아니고 이건 원래 바다겠죠? 예, 바다도 끌어다가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그 순서를 이제 정상적으로 바꿔주시면 폴더 안에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줄여가지고 레이어를 간편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클릭해서 움직이시면 해만 이동되죠. 근데 폴더를 줄인 다음에 폴더를 클릭해서 이동하시면 그 폴더 안에 있는 게 한꺼번에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관리도 이제 이런 게 전부 관리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기능이고요. 전 시간에 배우셨던 그 블러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구름 부분을 제가 여기 부분에서 블러 툴 이용해서 이렇게 테두리를 가서 막 드래그를 해보시면 구름이 아까 제가 칠할 때는 조금 안 부드러웠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좀 더 부드럽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뭐 스머지 툴로 약간 끌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크기가 좀 커서 이상하게 됐어요. 네, 여전히 이상하군요. 네. 아무튼 이러한 형태로 편집을 다양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레이어라는 개념이고요. 백그라운드 레이어라는 건 기본적으로 위로 못 올려요. 보시면 못 올리지만 이걸 일반 레이어로 바꾸시면 올리실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바로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그냥 더블 클릭만 하세요. 예, 그러면 이걸 어떠한 레이어로 바꿀 건지 물어보는데 그냥 오케이 해보시면요. 이제 일반 레이어로 바뀌어요. 일반 레이어로 바꾼 건 백그라운드로는 바꾸지 못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잠깐 일이 생겨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일반 레이어로 바꿔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몇 가지 레이어 이펙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